불렀습니다. 추군과 세군이 544년 12월 달 평양에서 3일 동안 시가전을 전개해서 결국 추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545년 1월 달에 안원왕이 돌아가시자 둘째 부인의 아들 양원왕이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에도 귀족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이 바로 대대로였습니다. 대대로의 임기는 3년이었는데요. 임기가 끝난 사람이 자기가 계속 대대로가 되고자 한다면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과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대대로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때 왕은 궁성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긴 사람을 대대로로 임명을 했습니다. 양원왕이 즉위한 이후에 대대로 선출을 둘러싸고 귀족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51년에 승려 해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면서 그는 고구려는 정치적 혼란으로 언제 망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량이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진흥왕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국력이 약해진 것을 안 진흥왕은 혼자 힘으로는 고구려를 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백제성왕에게 힘을 합치자고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백성왕이 응해서 결국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를 그리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552년에 북방의 유목민족을 통일하고 있던 유연을 돌궐이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위로부터는 돌궐의 침략을, 아래로부터는 백제와 신라의 침략을,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내분으로 큰 혼란에 빠졌겠죠.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고구려는 멸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귀족들의 내분을 수습해서 귀족 연립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양보할 테니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내신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지만은 신라가 원했던 지역은 바로 한강 하류 지역이었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해서 중국과 연결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제의를 진흥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53년에 고구려의 측면 지원을 받아서 신라가 한강 하류를 급습해서 차지하죠. 백제는 할 수 없이 한강 유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라의 배신에 분노를 느낀 성왕이 바로 대가야 외를 끌어들여서 신라의 관선성을 공격했지만은 관선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음으로써 결국 이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관선성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신라는 확고하게 한강 유역을 차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순시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산에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신라는 562년에 대가야를 정복해서 가야 지역을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편입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을 전후해서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해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라고 하는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진흥왕의 활발한 대외 정책을 통해서 신라는 이전보다 3배나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신라는 진흥왕대의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풍부한 물자와 백성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함으로써 삼국 통일의 이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신라가 비약적으로 팽창하자 위의 위협을 느낀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협공하는 형세가 7세기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돌궐이 연합하게 되는데요. 이들 세력을 남북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신라는 중국과 연결해서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을 견제하는데요. 이들을 우리가 동서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세기 중반에 이르면은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치열하게 항쟁을 전개해서 결과적으로 동서 세력인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유신과 김춘추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 통일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